그러면 반대로 제가 대리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제 두 분에 비해서 많이 젊으시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50대 초반에 기업의 부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어떤 직원을 채용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직원? 네. 저는 관계적인 게 중요한 직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새 시대 자체가 워낙 그리고 나 혼자가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것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조차도 이제 내가 손해보는 건 조금이라도 싫어 라는 이제 정이 없어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때문에 이런 정을 조금이나마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20년 뒤에는 과연 그런 정이 있는 시대일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관계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성과도 분명히 좀 잘 낼 수 있는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을 뽑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더 생겼는데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표현을 하신 대로 말하자면 정이 좀 있는 직원인 것을 어떻게 알고 뽑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지금 네, 뭘 보면 아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의 숙련도는 안 되었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직원을 느낌으로 뽑으시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이실까요? 진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사람을 겪어봐야 네.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사람 보는 눈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나 대리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와 정이라는 걸 일적인 부분에서 풀자면 조직이 생긴 목적이 있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관계가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는 1순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나 대리의 그 관계를 그냥 협업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직의 성과를 내는 부분에서 서로 조금 배려도 하고, 뭐 협업도 하고, 이렇게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역량이다라고 네, 보고, 보면 제가 어저께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팀으로 구성돼서 팀장이 리더인 시대가 과연 계속될까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게 어떤 한 일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협업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해왔지만 사실 그 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비용과 갈등,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인수인계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들에서 그거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일이고 시간이 드는 일이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제는 팀으로 가는 시대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닐 거라고 본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면 조직 안에서도 TFT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을 만들어질 때 그 일로 이렇게 뭉치고 하고 또 해산하는 거지 팀을 계속 운영해서 그 안에서 계속 소통하고 알려주고 인계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나 대리가 말하는 조직에서의 어떤 정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 있다, 힘들어지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조직을 운영하는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채용하게 될 인재들에 대한 인재상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TFT가 뿌려졌다가 또 해산하고 뿌려졌다가 해산하는 상황이라면 뭐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변화 관리라든지 뭐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도 또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직의 관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물론 이제 너무나도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자리이다 보니 지금 조직에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부터 좀 얘기를 또 드리면요. 네네. 앞에서 이제 대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좀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기업에서 과연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둘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누구를 선택을 할까?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방금 이제 진행자분께서 얘기하셨던 하나하나 요소 중에서 수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런 요소들이 다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 된다면 좋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관계나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떠진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 담당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췄나, 갖추지 않았나. 그게 1순위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일도 할 수 있는데 좋은 사람이야. 관계도 잘해, 소통도 잘해. 이런 부분들이 더 뛰어난다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예.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참 이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힘든데, 저는 자기 소신을 가진 사람. 제가 꾸준히 이전 저의 경력부터 사람을 뽑았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좀 선호했고, 어떤 사람과 일했을 때 제가 즐거웠는가를 보니까 소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조직의 흐름에 이렇게 티 안 나게 묻어가는 사람 말고 자기의 의견이 있는 사람? 또 그 의견을 어쩔 때는 좀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발언한 사람? 또 그렇게 소신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나면 또 그 결정에 또 따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뭐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